굿닥터 나누는 건강 힐링의 지혜. 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진 장수 시대에는 더하고 높이는 플러스 의료가 필요한데요. 부족한 것은 채워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지금 TV와 다양한 플랫폼으로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다시 보기 하시면 되겠고요. 또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한 상담 전화 활짝 열려있는 것 알고 계시죠? 방송 보시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오늘은요.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생활 습관,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하게 되는 습관, 운동 부족 등으로 척추에 부담이 갈 수 있는 환경이 확산되면서 전 연령층에 확산되고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척추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떤 분과 함께할지 오늘의 굿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의 허리 건강 지킴이 김성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척추 질환 환자 수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단 연령까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유로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취약한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심평원에서 나온 자료를 따지면 척추 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평균 진단 연령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4.9세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오, 이제 30대가 된 그렇죠. 거예요. 이를테면 예전에는 한 40대쯤에 네. 첫 진단을 받고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거나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보다 더 젊은 연령대에서도 실제로 진단이 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수술을 받는 연령, 그러니까 이런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환자분들, 이런 경우가 환자분들의 평균 수술 연령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5.4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조금 더 고령인 분들도 오랫동안 지내시면서 힘들어서 이제 수술도 더 받게 된다. 네. 결론적으로 하면은 첫 진단 연령이 어려지고 수술 받은 연령도 더 나이가 들어서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척추 질환의 환자군 자체가 굉장히 전 연령대에 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진단 연령도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중장년층만의 그런 전유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정 연령대마다 이 척추 질환이 조금씩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좀 유독 더 취약한 척추 질환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 연령대에 따라서 질환 자체의 빈도 자체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 10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질환 자체를 예전에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급속 성장이 일어나는 10대에서 척추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척추 측만증이라고 해서 네. 척추가 변형돼서 키가 성장하는 이런 질환군 자체가 많이 늘었고요, 예전에 비해서. 20대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 질환자분, 40, 50대 환자분들은 척추관 협착증, 그다음에 60대 이상에서는 이제 뼈와 근골격계중의 뼈 자체가 약해지고 인대가 약해지고 근 감소하면서 골절 질환, 특히 척추 압박 골절 질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령별로 이 주의해야 할 척추 질환도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걸 저희가 알아봤고요. 허리가 일단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좀 부담도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이제 MRI 검사예요. 그래서 이 MRI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진단이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그쵸. 요소이긴 하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척추든 뭐 팔다리든 골격과 관련돼서 뼈 구조, 인대 구조, 디스크와 연골판 구조, 근육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구조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엑스레이 검사 자체는 뼈의 음영을 가지고 질환 자체를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골절이라든가 이런 질환에 있어서는 어떤 진단에서 우수성이 좀 있긴 있지만 사실은 나머지 디스크라든가 연골판이라든가 신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근 조직이라든가 인대 조직까지 정확히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모든 사람이 MRI 찍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엑스에서 추정하기 힘든 부분에 한해서 MRI 검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MRI 사진이죠? 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만약에 저 사진이 엑스레이였다고 하면 이제 하얀 거, 검정색 거 이렇게만 보일 텐데 맞아요. 보시면 이제 척추뼈를 옆에서 본 좌측의 사진에서는 뼈 사진도 있고 뼈하고 그 아래 사이에 껴 있는 디스크의 공간, 그다음에 뒤에 하얀색의 뇌척수액이라고 해서 척추관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도 보이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척추체, 디스크, 그다음에 신경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중심 근육 부분도 네.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육, 신경, 뼈, 디스크, 연골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환자분의 정확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MRI가 갖고 있는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정상일 경우에 MRI를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질환이 있는 분들의 MRI 사진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척추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MRI 사진입니다. 네, 아까 그 전 사진에서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좀 보이는 것도 보였었는데 맨 첫 번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뼈하고 뼈 사이에 있어야 할 디스크가 상당히 마모가 되고 뼈의 형태가 변형이 되면서 뒤에 보면 가운데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확 조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아예. 그걸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되고요. 그 신경 자체를 누를 때 디스크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신경 쪽으로 파열돼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그걸 이제 보통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 파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작은 신경 부분이 나온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빠져나온 통로가 있는데요. 그걸 추간공 또는 이제 신경공이라고 하는데 그 추간공이 좁아지는 병을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질환 자체가 있을 수 있고 MRI를 찍게 되게 되면 정밀하게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에서 눌려 있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뭐 잘 모르는 저희가 보더라도 정상인 경우와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를 위해서는 내가 협착증인지 아니면 뭐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인지 디스크인지 정확하게 감별하는 진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질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보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 디스크라든가 협착증 자체가 중첩이 되는 증상도 있긴 있습니다. 네. 워낙에 허리가 아플 수 있다든가 다리가 좀 저릴 수 있다든가 그렇긴 한데 보통은 연령대에 따라서 질환 자체의 빈도가 다를 수가 있고요. 보통 20, 30대, 10대부터 20, 30대 연령대, 그다음에 40, 50대 연령대에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키로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손상을 입으면서 극심한 허리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보통 아침에 일어나거나 물건 들 때 또는 이제 운전 자리에서 일어날 때 삐끗한 느낌으로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숙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파열돼서는 그런 극심한 통증이 허리 통증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거나 했을 때 허리 통증은 다소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다리가 좀 저린다는 형태로 올 수가 있고요. 증상으로서는 대표적으로는 허리를 숙였을 때 굴곡 시에 통증이 증가하거나 좌식 앉아 있을 때 허리가 좀 구부정해 있을 때 통증이 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특정하게 자세에 따라서 통증의 양상이 신경통처럼 변할 수가 있긴 있고요. 그런 부분의 통증 부분이 요통뿐만 아니라 다리 저림증까지 특히 엉덩이라든가 종아리 이런 부분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디스크에 의해서든 이제 척추뼈 주변의 인대라든가 관절에 의해서든 신경 가는 길, 척추관이라든가 추간공이라든가 이런 통로 자체가 좁아지는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연령대가 조금 높은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건 이제 척추에 생기는 관절염하고도 연관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허리 위주로 아프긴 하는데 나는 주로 숙일 때보다는 허리가 펼 때 아프다. 허리를 펴고 걷기 힘들다. 서 있을 때 통증이 더 걸었을 때 점점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요통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방사통의 형태는 보통 걸으면서 통증이 늘어난다. 그래서 보통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해서 보행이 늘어나거나 걷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통증이 더해져서 앉게 되거나 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질환 자체가 척추관 협착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를 숙일 때 더 아프면 디스크일 확률이 더 높고, 네, 맞습니다. 예, 조금 덜 아프면 이게 협착증이 아닌가라고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진단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